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입니다. 카카오가 지난 데이터 센터 화재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한다며 11월 1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소비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 학계 전문가들로 1015 피해 지원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허나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얄팍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고개를 숙이며 반성하는 연출을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착한 이미지로 둔갑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논의한다면서 무료 서비스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엄중해야 할 보상 논의에서조차도 무료 서비스까지 보상한다면서 착한 기업 이미지 메이킹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미 주지하다시피 카카오톡은 결코 무료가 아닙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카카오톡이 광고로만 벌어들인 매출이 무려 2조 5,580억에 달합니다. 카카오톡 메신저 최상단에 노출되는 비즈보드 이용업체만 자그마치 9천여 개에 달합니다. 2022년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카카오톡 톡비즈 매출 증가액이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료 서비스라고 주장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끌어들여 광고 수수료를 받고 대국민 대상으로 홍보를 하며 이룩한 부끄러운 성과입니다. 이런데도 카카오가 무료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비용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우리는 카카오톡이 출범할 당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카카오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카카오는 유료화를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카카오톡에 광고 놓을 공간도 없고 쿨하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다라고 말하던 카카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4,497만 명, 국내 메신저 시장 점유율 86.5%를 달성하며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138개의 계열사를 만들어 골목 상권을 침탈하고 착취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국민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반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국민들을 착취하는 시스템이 바로 카카오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창업 당시에 그렇게 스스로 얘기했던 도전자 정신, 순수한 의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대주들만 일부 남아 스스로를 빅테크라고 과시하며 회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들을 무시하고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니 기술 개발도 진전이 없고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하며 책임지는 자세와 반성하는 태도 없이 사리 사욕만 챙기는 기업이라는 것을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진정성을 내보이는커녕 자꾸만 무료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곤혹스러운 척,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마냥 보상해준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작은 머리만 굴리고 있습니다. 협의체의 면면을 뜯어보면 카카오의 이러한 생각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대국민 보상을 위한 협의체인지 대국민 통보를 위한 협박체인지 두 눈을 의심케 합니다. 산업계를 대변한다며 참여한 코리아 스타트 포럼의 현재 대표는 2006년부터 다음 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을 역임했고 2010년부터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부회장의 지위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사무국장과 사무총장을 연이어 역임했습니다. 산업
개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카카오와 네이버의 대변자인 셈입니다. 심지어 2022년 현재까지도 카카오 모빌리티 상생 자문위원회의 소비자 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어제 열린 협의체 첫 회의에서 코리아 스타트 포럼 대표는 무료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보상 기준이 마련된다면 시장 진입 장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한 분들도 많다면서 카카오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발언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보상에 관련된 협의인지 카카오를 대변하고 면죄부를 두려는 협의체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피해 지원 협의체로 나온 다음 카카오 출신의 대표가 시장 지배적 독점 사업자인 카카오 입장을 우회적으로 대변하면서 또다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정작 이번 카카오 화재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외식업계나 금융거래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금융소비자연맹, 천만 직능경제연합단체는 협의체에 포함되지도 못했고 소통의 창구마저 차단당했습니다. 협의체가 대표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피해는 피해대로 입었지만 잠시라도 생업을 포기할 수 없고 식당을 비울 수 없는 이들은 보상을 위한 협의체에도 완전히 통로가 배제된 상황입니다. 심지어 택시 호출 시장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페이, 뱅크, 멜론 등 유료 서비스는 카카오톡 기반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다면서 은밀하게 진행하고 피해 보상 진행 현황은 알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카카오의 실질적 소유들을 포함해 책임 있는 지휘 인물이 참여할 것을 주문한 것은 이러한 이들과의 상생을 고민하고 논의를 통한 해결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을 만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청한 것인데 결국 카카오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수 센터장은 끝내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만 협의체를 구성하여 카카오에게 유리하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구성한 뒤 하염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려 하는 것인지 우려됩니다. 카카오의 이러한 속성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동일 의결제를 통해 말로만 상생을 외치고 반성하는 신용만 하더니 뒤로는 상생에 들어갈 예산을 자신들의 홍보, 광고하는 데 사용하였고 이것저것 로비를 하는 데 열중했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논의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첫째로 카카오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실제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대로 협의체가 진행된다면 결국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커녕 7,550원이라는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보상안이 또다시 되풀이될 것이 명관화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원점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보상안 협의가 실제 피해자 없이 유야무야 진행된다면 국민들은 서서히 옥죄어오는 거미줄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억압받고 착시당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KT 아현동 화재 당시 수많은 논의 끝에 KT는 약관과 무관하게 유료와 무료와 무관하게 피해를 보상했습니다. 카카오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는 카카오가 남용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대안을 찾을 것입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업체가 무료 서비스라고 포장하여 국민에게 착취한 수익을 대주주와 같은 특정인이 모두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법률적으로도 검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입법을 통해 개혁해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스타트업들이 건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카카오 같은 거대 공룡 포탈이 스타트업들을 도리어 말살하고 국민들에게 애면받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의원으로서 이번 피해 지원 협의체 재구성과 그 결과가 국민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또 국회에서 최초의 협의안을 인도해 준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끝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